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요새 정말 날씨가 좋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또 5월이 참 힘든 달이라고도 얘기하십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부모님과 또 자녀들의 지출이 또 많을 수밖에 없고 결혼식이나 행사도 많아서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기도 하는 달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달이지만 실제 국민의 삶은 또 보기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더 꼼꼼하게 살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 2년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국민통합위 모임을 하게 되면은 늘 마음이 설렙니다.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정말 각계의 책임 있고 훌륭한 그리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만나서 좋은 말씀 듣고 또 저도 배우고 국정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 정말 유익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가치의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 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데 이 통합위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관료 중심의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이나 또 이해관계자가 많고 조율이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나는 이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주셨습니다. 작년 8월 그 2기 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아젠다를 중심으로 좋은 이런 훌륭한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김한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 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4만 불을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또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서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또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와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또 청년 주거, 노인의 역할 강화를 포함해서 100여 개의 정책을 통합위가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통합위와 정부 부처가 이러한 정책들을 협의해 왔습니다. 오늘 통합위 정책 제안과 보고를 계기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통합위가 제안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켜 나아가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실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들을 저도 직접 살펴서 통합의 미래로 가는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한길입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시절에 당선인께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야 있을 리 없지만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그것들이 마침내는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을 주제로 이주민과 어울려 사는 문제,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 청년들의 주거 여건 개선 문제, 자립준비 청년 지원 문제 등 모두 22개의 과제를 다뤄왔습니다. 지난 2년간 분과 회의와 특위 회의 등 모두 1,200여 회의 크고 작은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수기하고 현장과 호흡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관계부처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안 대부분이 부처의 정책으로 이어져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에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신 자살상담 통합번호 109는 과기부와 복지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개통 전과 비교해서 상담 건수가 9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것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고립 은둔 현상도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장서서 의제로 다른 결과 등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서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깊이 잠재된 갈등의 깊이에 비춰보면 국민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정치적 양극화를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고 지난 총선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도의 동서가 다른 색깔로 확연히 나눠지는 등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가 하면 경제적 양극화 역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수의 미래와 관련된 의제들도 중요합니다. 인구 구조와 기술 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의 위기 문제와 같이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문제들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계층,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 곁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